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지가 크리에이터면서 지가 요즘에 지 컨텐츠에 빠져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푹 빠져 있는 요 컨텐츠, 현 시점 기준 한국 출시 땡땡땡 최강자를 가려보자 컨텐츠를 이번에는 3기통 네이키드로 한번 최강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가 되는 컨텐츠가 있고 제가 부가 되는 컨텐츠가 있는데, 제가 주가 되는 컨텐츠는 다 타본 종류의 경우에는 제가 주가 돼가지고 한번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오토바이가 최강인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주가 되는 컨텐츠를 할 거고요. 지금처럼 아예 한국 출시는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아리까리하고, 그리고 제가 타보지 않은 게 좀, 저도 오토바이를 정말이지 좋아하지만 시간적으로 좀 집중을 다른 녀석을 할 때는 또 다른 녀석들을 또 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이지 타보고 싶은 녀석인데 금전적으로 안 되거나 시간적으로 안 되거나 어쨌든 못하는 기종은 발생을 합니다만, 시장 분석을 하면서 딱 이렇게 제목 타이틀에 딱 올려놓는 오토바이는 있잖아요. 정말이지 제가 분석했을 때 딱 최강 타이틀 딱 붙이기 정말이지 재미난 놈들끼리 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했을 때 현 시점 2026년 5월 기준으로다가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3기통 네이키드 최강자를 가려본다면은, 자, MV 아구스타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기 힘들죠. 브루탈레 800RR, 그리고 트라이언프 스트리트 트리플 765RS,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야마하 MT09, 그리고 CF 모터의 675NK, 이렇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3기통 네이키드가 출시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가서 봐야 되니까 현 시점 기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컨텐츠가 또 재미나고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저는 단순 그냥 고스펙 비싼 것만 가지고 저는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습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스펙이 차이가 나고 압도적으로 편의 옵션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최강자를 가려보자 해서 최강자입니다 소개를 드리겠는데, 지금처럼 뭔가 가격적으로도 이 지수를 반영을 해야 되고 스펙도 반영해야 되고 또 타본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될 때, 이때 제가 이거 안 타봤는데 제가 MT09가 그냥 무조건 최강이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브루탈레 800RR이 최강이야, 765RS가 최강이야, 09가 최강이야, 675NK가 최강이야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무여기의 분석을 보시고요. 자, 제가 이번 컨텐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이 최강자를 가려보자 컨텐츠를 계속해 나갈 건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지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무역이랑 같이 교학 상장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컨텐츠를 기획해 본 것도 있어요. 딱 비교하기 딱 좋은 군이거든요. 여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수치들이 있는데, 이 수치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재밌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재밌게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이가 조금 앞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생략되는 용어나 생각되는 논리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과거에 만들어 놨던 오토바이 스펙 읽는 법, 알고 있으면 꼭 도움되는 라이더 지시, 요거 검색해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정말이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한번 리마인드 하는 생각으로다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필이면은 제가 오늘 이거 영상 띄운다고 해가지고 옛날 3년 전인데 댓글은 어땠는가 하고 봤는데, 야, 감사하게도 3년 전의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개가 무량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따라오실 준비가 되신 우리 라이더 고인물이 되기 위한, 또는 고인물 형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MV 아고스타 브루탈레 800RR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트라이언프에 나오는 스트리트 트리플 765RS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일 비싼 버전인 모토2 에디션인데 요거 이따가 모토 GP 관련해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제가 애정하는 야마 CP3 엔진을 탑재를 한 MT09, 현재는 MT09 SP가 판매가 되는데 가격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 요즘에 또 약간 이제 떠오르는 강자로 불리우고 있는 가성비 좋은 바이크 3기통이죠. 675 NK가 이렇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펙적으로 보나 금액적으로 보나 요 3기통 네이키드의 최강자는 그냥 딱 봐도 브루탈레 800RR로 보입니다. 자 보세요. 최고 출력이 140마력이나 나오고 가격이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에요. 네. 140마력이나 나오는 이 녀석이 가격은 여기는 3,100만원 나왔는데 실제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씨 저런 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니 팔리기는 팔리는 거야? 네 있죠. 왜 바이크 고인물들의 또 놀이터 바텀에 들어가 보면은 MV 아고스타 브루탈레 8R 드디어 배기 튜닝 완료. 와 저씨 돈을 갖다가 얼마를 쓰는 거야. 이거 진짜 혹시 이 방송 보실 김빤스님 계시면은 이거 한 번만 좀 보여주면 안 될까? 나 이 배기 소리 진짜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싶네. 순정 파워파츠인 아크라 보고 눈 돌아가서 바로 지금은 텅장됐지만 행복합니다. 통장이 아니라 텅 비었다고 할 때 텅장이라고 하죠. 이거 M가난 이거 바이크 고인물 아니면은 이런 거 잘 보기가 힘들죠. 일단은 셋 다 1,000만원 중반대는 그냥 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렘보 캘리퍼를 장착을 하고 있고, MT09 같은 경우에도 원래 조금 옛날 버전에는 브렘보 캘리퍼를 안 썼는데 조금 이제 고급 봐야겠다 SP 버전으로 가서부터는 이제 브렘보 캘리퍼를 장착을 하고 나오고, 가격도 이제 1,700만원 좀 무시 못할 수준이긴 한데, 저는 MT09를 애창하는 사람으로서 이 가격이면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로 통해 가지고 괜찮은 가격이었구나 느끼실 겁니다. 일단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이 가격이 맞나 아니나가 이게 겐또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배고프고 가난한 무역맨 입장에서는 요 녀석이 3,100만원씩이나 요 스펙, 물론 대단한 스펙이죠. 3기통에서 낼 수 있는 정말 굉장한 수준의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 가격 3,100만원이 넘어가는 요 가격에서 요 녀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해석이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내가 타고 다니면 이런 유니크한 바이크 타고 다니면은 그게 그냥 내 만족이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다가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스펙상으로는 엠버 아고스타 브루탈레 800RR이 3기통 네이키드에서는 스펙상으로는 최강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트라이언프로 넘어가게 되면은 스트리트 트리플 765 모토2 에디션 해가지고 2,400만원짜리, 그리고 보면 1,485만짜리가 있고 1,900, 약 2천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게 뭘까? 그냥 들어가 있는 그 고급스러움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스트리트 트리플 765R이 있고 RS가 있는데, R이 약 10마력 정도가 났고요. 다음 RS부터가 130마력이나 나옵니다. 최대 12,000rpm에서요. 근데 여기 모토2 에디션하고는 금액적으로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엔진 스펙은 같습니다. 엔진 스펙은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안 나는데 R하고 모토2 에디션하고 뭔 차이야? 여기서 모토2라는 단어를 가지고 갈게요. 일단은 그 모토2가 뭐냐면, 모토GP에도 모토GP가 있고 모토2가 있고 모토3가 있는데, 모토2에 들어가는 엔진 규격은 꼭 트라이언프에 들어가는 765 엔진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 혼다가 됐든 야마하가 됐든 다른 브랜드가 됐건 유럽 브랜드가 됐건 트라이언프의 이 765 엔진만 써가지고 나머지는 제조원에서 셰시나 이런 거를 경쟁을 하는 게 모토GP에서의 그 모토2 클래스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전 세계 공인 규격, 그러니까 모토2라는 전 세계 최대의 모토사이클 챔피언십에서 이 딱 인증되어 있는 그 스펙을 갖다가 쓸 수가 있죠. 그 엔진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라이언프의 이 3기통 네이키드 엔진이 굉장히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토2 에디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느냐, 더 고급화된 캘리퍼 하나에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캘리퍼 하나만 뭐 1,5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 넘어가는 브렘보 캘리퍼가 존재합니다. 더 고급스럽게 다른 이제 외장 파츠류들과 성능을 내는 다른 뭐 브레이크 캘리퍼나 쇼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급진 거를 써가지고 RS보다는 약 400만원 더 비싸다. 그래서 노말 765보다는 요 녀석이 더 고급진 모델이 되겠죠. 근데 요 모토2 그러니까 모토2에 들어가는 그 엔진 맛을 갖다가 좀 느껴보고 싶다 하면은 765R 조금 더 낮은 버전이지만 합리적인 금액에서 여기 전세계 모토사이클의 그 공인된 규격보다 약간 10마력은 낮지만 공인된 규격에 가까운 그 맛을 맛백이라도 볼 수가 있다. 한 게 바로 트라이언프의 스트리트 트리플 765R의 1,500만원대는 R 버전 되겠습니다. 다음 야마하 MT09가 되겠는데, 야마하 MT09 일단은 배기량은 제일 높습니다. 거의 900cc에 가깝고 브루탈레 800R보다 100cc가 더 높은 요 녀석. 마력수는 근데 얘가 마력수가 더 높다. MT09는 마력수가 좀 낮다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토크에서 재미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격적으로 따지자면은 브루탈대 800R의 거의 뭐 반값에 가까운 녀석인데, 근데 무역이가 MT09를 애정하고 타고 있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7000rpm에서 나오는 이 93N, 이거 가지고 정말 별의 별 재미를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엠버 야구스타는 요 3기통 네이키드 중에서 가장 고스펙, 트라이언프는 공인대 모토2 엔진을 가지고 있고, MT09는 그럼 뭘 더 강력하게 내세울 수 있는가? MT09에 들어가는 CP3 엔진 가지고 WSBK의 SSP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자, 모토GP가 있고 WSB가 있겠는데, 모토GP는 튜닝된 머신 가지고 경주를 치르는 거. 자, WSBK는 그냥 양산형 바이크로 최강자를 가리자 하는 세계 챔피언십인데, 거기서 지금 보면은 월드 SSP에서 야마하가 두카티하고 동점인데, 야마하가 일단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카티에 들어가는 머신은 뭔가 바로 두카티 V2 파니갈레입니다. V2 파니갈레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야마하는 무슨 머신 가지고 등장을 하는가? 바로 CP3 엔진을 탑재한 야마하 R라인을 가지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양산형 3기통에서는 이미 검증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녀석, 요 녀석을 가지고 양산형 바이크 세계 챔피언십에 도전하고 있고,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다라고 해야 되냐, 그냥 1, 2등 그냥 동점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마하 R라인 엔진을 가지고 공도에서 네이키드 바디 머신을 갖다가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이지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그냥 이 토크감이 훅 하면은 그냥 앞이 그냥 들썩들썩거립니다.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딱 프론트를 갖다가 딱 제압을 해주고 코너 딱 돌았을 때 정말 재미난 느낌이 듭니다. 잠깐 무효가 객관성 지켜야지. 네가 아무리 야마하 MT09 오너라고 하지만 이 앞선 두 녀석들 요 녀석들 안 타봤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야마하 CP3 엔진을 애장을 하면서 야마하 본사에 가가지고 야마하 처음에 XRGP 나오고 R라인 나왔을 때 꼭 요 녀석들을 한번 타보고 장시간 리뷰를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CP3 엔진의 그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성적까지 내주니까 야마하 MT09 오너로서 좀 이제 뿌듯하죠. 하지만 트라이언프 스트리트 트리플 765RS 요거를 갖다가 타시는 분들은 더 우리는 모토2에 나가는 국제 공인 규격이다. 여기 또 으쓱하셔도 되고, 브루탈레 800R 비록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막 스펙상으로 보면 막 내끼 제일 비싸고 제일 막 간지나.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강자를 가리기는 정말 힘들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로 통해 가지고 한번 올려보자고요. 자, 그러면 CF 모터를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CF 모터는 뭐냐? CF 모터 675NK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식을 초월한 가격으로 출시를 한 놈이에요. 그냥 가성비 3기통. 이 그 3기통 무역이가 말하는 그 놈의 빠따 맛 좀 한번
조금이라도 느껴보자 하면은 994만원이라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 탈 것을 갖다가 탈 수가 있으니까요. CI4모터 그 자체로 가성비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디자인은 중국 브랜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미래지향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디자인 채용을 많이 하는데, 뭐 맨날 이야기하죠. 뭐 호불호가 갈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브렘보의 자회사급인 J 후안 캘리퍼를 갖다가 사용했는데 포피스톤으로다가 두 개 또 달아주고요. 옛날에는 이 급에서 잘 보기가 힘들죠. 1000만원 미만에서는. 근데 이렇게 두 개 또 달아주고 거기다가 3기통 맛을 갖다가 또 볼 수 있게는 해준다. 직렬 3기통 엔진은 2기통의 폭발적인 저회전 토크와 4기통의 고회전 익스텐션을 완벽히 결합하여 어떤 영역에서도 파워풀하고 부드러운 출력을 제공합니다. 이 내용은 3기통 네이키드 바이크에 들어가는 뭐 대부분의 이제 오토바이에 이제 들어가는 말이죠. 그냥 3기통 엔진 특성 자체는 전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했다고 보는 게 이제 675NK 그러니까 이 3기통 네이키드를 어떻게 가져 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잘 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 코너도 막 탈 수 있고 막 앞바퀴도 막 들썩들썩 이게 토크 가지고 노는 재미지 막 다 했어 막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3기통 네이키드는 모두 저러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사실. 모든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최강자 가려보자 하는 요 내용 가지고요. 자, 요렇게 44의 3기통 네이키드 바이크를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읽어봐야 될 것인가? 일단은 최고 출력이 요 녀석이 제일 높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모토2에 나오는 녀석이지만 어쨌든 MT09보다는 RS가 신마력이 더 높은데, 저는 요 토크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93N에 7000rpm 이게 얼마나 재미를 갖다 줄 수 있는가? 물론 여기 브루탈 대 800R이라도 거의 90N에 나오는데 이게 고회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68N에 8250rpm 그리고 이 배기량들을 잘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기량, 출력, 토크, 압축비 특히나 MT09하고 675NK 같은 경우에는 압축비가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압축비가 같다고 해가지고 이게 동일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 값들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아요가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나오는 그 느낌을 갖다가 이 압축비 가지고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뭐 내구도나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배기량 대비 압축비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가 나올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운사이징 엔진을 압축비를 높이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어가 크고 스트로크가 짧기 때문에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보어가 제 영상 보고 오면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자 이게 보호고 이게 스트로크예요. 피스톤이 이제 상하 운동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자 보어가 짧고 스트로크가 길면은 요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 스트로크가 짧으면은 이 피스톤 운동하는 여기 짧으면은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요게 다운사이징 엔진에서 압축비를 높이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RPM을 더 높여야 된다. 작은 배기량은 한 번 폭발이 약간 이게 뻥 했을 때 요렇게 움직이는 거랑 뻥 했을 때 요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게 회전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숏스트로크 엔진일수록 고회전 엔진이다. 그리고 롱스트로크 엔진일수록 토크 발휘 엔진이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배기량이 높으면 한 번 폭발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 그건 배기량이 클수록 빨아들이는 이 흡기의 량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폭발에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작을수록 어때? 빨아들이는 숨구멍 자체가 적으니까 이걸 갖다가 뭘로 메꾼다? 이 압축비, 이 혼합기가 이게 압축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번 폭발을 할 때 더 강한 이 폭발력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배기량의 압축비를 높이면은 노킹 확률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고급류가 요구가 됩니다. 이 노킹 확률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열 효율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고회전을 쳐야 되니까 RPM으로 이걸 출력을 메꿔야 되니까 이런 압력과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구도까지 문제가 됩니다. 물론 기술로 극복을 그동안 인류가 해왔습니다.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딱 이게 눈에 들어오죠. 아, 얘는 배기량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회전수를 가지고 높은 토크를 만들어내는구나. 상대적으로 적은 RPM을 써서 요런 120마력 얘보다 RPM을 더 적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기량이 높으니까요. 그러나 배기량은 높은데 압축비는 어떻다? 압축비는 상대적으로 다른 녀석들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자, CF675NK 같은 경우에는 압축비는 890cc인 요 녀석하고 같은데 요 녀석은 배기량이 낮기 때문에 좀 더 고 RPM을 써야 된다. 근데 고 RPM 여기서 더 올릴 수 있겠죠. 막 압축비를 더 높여가지고 RPM을 더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배기량에서 이제 한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딱 90마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해서 11,000 RPM으로 90마력을 내는 요 선택을 했습니다. 요 배기량에서는요. 그런데 브루탈레 800RR 같은 경우에는 12,300 RPM이 나오는데 출력은 140이 나온다. 왜? 압축비가 제일 높기 땀시. 압축비도 높이고 배기량도 약간 이제 높였죠. 뭐 MT09는 아니지만 배기량도 좀 높였죠. 이제 요 상태에서 압축비를 높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요러한 파워는 나온다.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내구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애초에 브루탈레 800RR이라는 요 녀석을 탈 정도면은 수리비 뭐 좀 생각을 하나? 이런 거 탈 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하는가? 조지는 사람. 이걸 그냥 간단하게 퍼포먼스형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MT09 요런 녀석들을 보통 이제 내구성 지향 엔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000 RPM에서 나오는 이 93N 이거를 야마하가 굉장히 계산을 잘했고 아주 오래전부터 CP3 엔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뭐 XRGP하고 R라인까지 나와가지고 특히나 R라인은 지금 양상형 부대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설명했던 이 토크하고 이 출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이요. 토크는 처음에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나오는 막 티 나가려는 막 이런 느낌, 이런 힘을 갖다가 토크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지금과 속근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뭐 조금 이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막 토크고 출력은 뭐냐 하면서 이게 달려나가는 요거 이제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을 또 비교하고 놓고 볼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회전에 적합한 엔진이고 요거는 토크 몬스터. 내가 바로 CP3, 내가 바로 토크 몬스터다. 자, 그럼 토크 요 녀석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고회전 오토바이로 윌리를 하게 되면은 소리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MT09 같은 토크에 적합한 녀석들은 이렇게 가요. 아닌가?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자, 요게 MT09고, 요 기어가 아니라 같은 기어 단수를 쓴다 했을 때 같은 기어 같은 속도를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기량 높고 요런 고토크 엔진은 뭐가 좋은데 하면은 이제 시내에서는 이제 배기량이 높아가지고 조금 연비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출력 이게 잠깐 쥐어짜가지고 이렇게 고 RPM을 쓰면서 시속 300까지 하는 속도는 좀 떨어질지언정 대신에 연비하고 이런 이제 재미를 또 줄 수가 있게 한다. 할리도 있잖아요. 배기량은 높은데 압축비가 배기량에 대비해서 압축비는 낮기 때문에 뭐
0.0대1 막 이렇게 뭐 들어가는 녀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토크머신 두둥 두두두두두 여기서도 오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 토크를 느끼면서 가는 재미 하고 출력 우와 쥐어짜면서 이렇게 쫙 이게 시속 300까지 가주는 그런 재미, 그게 이제 출력. 그렇기 때문에 그 배기량이 높고 토크 위주로 설계된 것과 배기량은 적당한데 고출력으로 설계된 이 오토바이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고 가면은 지금 이 상기통 네이키드 최강자를 가려보자 해서 이것들이 어떠한 재미를 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겐또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0rpm에서 앞바퀴 드는 거랑 10,000rpm에서 앞바퀴 드는 거랑 이거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더 상대적으로 컨트롤하기 저는 수월합니다. 고RPM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중저속 RPM에서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계속 배기량들이 낮아지고 있어가지고요. 뭔가 오토바이에 무리를 안 주면서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재미를 찾아간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다 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현시점 기준 한국 출시 3기통 네이키드 최강자를 가려보자 해서 너무 고인물들끼리만 대화를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따라오고 싶은 그런 발인이 분들은 출력이나 토크 이런 걸 아예 생각 안 하고 쓰시는 분도 있으니 그러니까 발인이에서도 어느 정도 이 발인을 졸업하고자 하시는 이런 분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가면서 갔기 때문에 고인물 형님들이 조금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뭐 그 스펙으로 놓고 보자면은 가격이 됐든 엔진 스펙이 됐든 가장 고스펙 그리고 고가격은 브루탈레 800RR이 맞지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타고 나가는 이 사람들의 그 비율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녹여냈을 때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무조건 고회전 고출력은 이거는 그 세기 말에 그 일본 브랜드들이 속도 전쟁하면서 뭐 내구도 깎아 먹고 일상생활에서 막 맨날 저기 뭐 밸브 뭐 나갔다 하면서 뭐 엔진 수리하고 다녔던 그런 옛날 시절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거를 갖다가 아하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완전 내구성 지향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제 혼다가 되겠고요. 현대적인 실사용 위주로 유리한 엔진인 넉넉한 토크 그리고 유로 환경 규제에 유리하죠. 예, 압축비가 높아지고 이게 배기량이 이게 확보가 안 되면은 이게 환경 규제 잡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거 유로 환경 규제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 1000cc던 녀석을 1100cc로 보호업을 하고 출력을 낮췄다. 이런 이야기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실제 타고 다니는 실연비도 우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고회전 고출력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 최강자를 가려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대전에서는 내구성도 충족하면서 재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뭔 소리야, 최강의 오토바이 하면은 무조건 고스펙에 비싼 거 아이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생각했을 때 3기통 네이키드 최강자는 요 녀석이야 하는 녀석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달리러 가야죠. 여러분들 항상 안전 라이딩, 여러분들의 신체는 소중하니까요 하시고 항상 무역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무역이었습니다.